안녕하세요 여러분, 돌머리 천영록 대표입니다. 트레이딩룸에 제일 처음 들어가면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밖에선 절대 배울 수 없는데 트레이딩룸에 들어가면은 100%의 확률로 배워야 되는 것,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근본적으로는 전부 멘탈 모델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시장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사고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사고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 멘탈 모델이 잘못 잡히게 되면은 완전히 고칠 수 없는 습관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트레이딩룸이 워낙 잔인해서 한번 고칠 수 없는 습관들이 몸에 익어버린 친구들은 영원히 고칠 수 없다고 봐요.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통계적 사고입니다. 통계적 사고. 통계적 사고라는 게 굉장히 쉬운 얘기 같죠? 수리적 확률에 대한 집념이 있느냐. 통계적 사고라는 건 사실 배우려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도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계적 사고를 배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통계적 사고의 반대인 도박적 사고를 버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얼마나 수리에 무지한지를 한번 퀴즈로 내볼게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둘의 재산이 합쳐서 1억 1천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둘의 재산 차이는 1억이 난대요. 1억. A와 B의 재산은 1억이 차이가 나는데 둘의 재산을 합치니까 1억 1천만 원이라고 해요. 그럼 A와 B의 자산은 각자 얼마일까요?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 플러스 B는 1.1억이에요. 근데 둘 간의 차이는 1억이 난다고 합니다. 대부분 직관적으로 드는 생각은 1억과 1천만 원 합치니까 1억 1천만 원이 되죠. 근데 아니죠. 그죠? 1억과 1천만 원의 차이는 9천만 원이잖아요. 문제인 즉슨 둘 간의 차이가 1억인데 뭐가 맞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죠? 결국은 1억 500이고요. 여기는 500만 원입니다. 둘이 합치면 1.1억, 각자의 차이는 1억. 사람들은 이 수리적인 생각 방법에 되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통계적 사고의 기본기, 확률적 사고의 반대는 도박적 사고라고 했죠. 이게 얼마나 뿌리 깊은 사고방식인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확률적 사고는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지노에 가면은 룰렛이라는 게임이 있잖아요. 일단 세 줄이 있고요. 이쪽으로 네 줄이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5 맞죠? 36까지 있는, 그리고 보통 0이랑 00이라는 숫자가 하나씩 더 있어요. 즉 38개의 확률에 뭐 예컨대 짝수에 베팅을 한다거나 홀수에 베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 색깔이 있어서 빨간색의 베팅, 검은색의 베팅 이런 식으로 베팅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확률적으로 사고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중 절반이 나올 수 있는 짝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36개가 있으니까 그 절반인 18개겠죠? 18개인데 36분의 18이면 50%의 확률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0이랑 00이 두 개가 더 있어서 36분의 18이 아니라 38분의 18입니다. 38분의 18은 확률적으로 얼마예요? 여기서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해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은 47.3%죠. 47.3%. 그러면 카지노가 이길 가능성은 52.7%입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얼마의 갭이 발생해요? 5.4%라는 숫자가 발생합니다. 카지노가 여러분보다 5.4% 유리한 확률적 배경이 있는 거죠. 5.4%를 내가 게임을 할 때마다 세금을 낸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피부로는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운이 이 5.4%보다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고 믿기 때문이죠. 실제로 체감하는 게 그렇고요. 그러면 이 5.4%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와서 게임을 했는데 1000억어치 게임을 했다. 그러면 카지노는 이 5.4%에 해당하는 54억 원을 벌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예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확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1조 원어치 게임 한다 그러면은 카지노 540억 원을 벌겠죠. 1조 원어치 게임을 한 사람들은 540억 원을 잃게 됩니다. 그죠? 주식의 거래세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거래세보다 훨씬 많죠. 카지노를 하면 할수록 돈을 잃게 됩니다. 사실 확률론을 공부한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알아야 되는데 확률적 사고가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는 것은 확률이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거지만 대부분 뭐 이렇게 돼요. 내 감정이 있고 머리로 생각하는 뇌 구조가 있는데 감정은 도박을 좋아해요. 머리로는 확률을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네, 주니어들에게 혹은 트레이딩을 시키고 싶은 사람들에게 혹은 트레이딩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볼 때 가장 유심히 바라보는 점 중에 하나가 얼마나 감정을 배제하고 머리만 쓸 수 있느냐를 본다는 거죠. 도박은 인류의 굉장히 강력한 본능 같은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였었는데 도박 얘기를 하지만 도박에서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은 게 프로 포커 선수들 중에 굉장히 전설적인 선수들이 있어요. 그 선수들이 프로 포커를 칠 때 확률이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할까요? 불리하다고 생각할까요? 조금이라도 유리하다고 생각하겠죠. 여기서 뭐 눈치를 보는 기술이라거나 아니면 자기가 배팅을 할 때 남들보다 빠르게 계산하는 능력이라거나 뭐가 됐건 뭔가 자기에게 유리한 게 있으니까 50% 이상일 거라는 생각으로 배팅을 했을 거잖아요. 스튜 언거라거나 역사상 2명밖에 없는 WSOP 챔피언을 3번 우승한 엄청나게 젊은 선수였는데 당시에는 이분은 상금을 10억을 따고도 상금 10억은 자기 기술로 땄는데 그거를 미식축구 도박이라거나 아니면 다른 도박에 다 날려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확률적 사고를 해야지 하는 것을 알지만 자꾸 자기가 유리하지 않은 곳에 가서 탕진하고 싶은 어떤 마음이 있는 거죠. 또 유명한 선수 중에 하나는 아치케라스라고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리스 출신의 선수예요. 이분은 정말 심각하게 말아먹었죠. 제가 알기로는 돈으로 400억대의 포커머니를 벌었어요. 거의 5만 원으로 시작했다는 전설이 있는데 5만 원으로 시작해서 아주 돈도 빌리고 그래서 400억까지 벌었는데 그 400억을 날리는데 거의 한 2달 정도 만에 다 날렸다고 해요. 괜히 쓸데없이 경륜 게임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곳에 가서 돈을 날리죠. 또 다른 선수 스카리 윈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선수 있는데 이분도 계속 빚에 시달리다가 한 번은 상금으로 1.5억 원을 타서 현금으로 받은 거예요. 현금을 받아서 카지노를 나가는 길까지 주사위 게임이랑 바카라를 해가지고 돈을 다 날렸죠. 근데 주사위 게임이나 바카라는 승률이 자기한테 훨씬 불리한 게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도박 중독, 도박 성향을 멈추지를 못하고 가서 다 탕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1.5억 원의 돈이 얼마나 아까워요. 그죠?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돈이고 그걸로 뭔가 그 다음 커리어를 만들어갈 수 있는 돈인데 그리고 자기가 머리로는 분명히 확률적 싸움을 하자,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하자라고 생각해 왔을 텐데 그런 사람들마저도 술 한두 잔 먹고 돈 들고 약간만 흥분하면은 감정적으로 돈이 안 될 것 같지만 오늘 나한테 운이 따른 것 같다. 이 운을 한번 끝까지 시험해보자라는 그 마음이 남아있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워요. 투자를 하려고 트레이더가 되려고 찾아까지 온 사람이라면은 평생 도박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일 거예요. 굉장히 무리한 승부수를 던져보기도 하고 대역전도 해보고 도박과 거기서 발생하는 불확실성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트레이더는 무엇보다 계산적으로 돈이 되는 것을 지속 가능하게 반복하는 사람들이어야 하고 애초에 그런 것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빨리 잘라야 됩니다. 첫 번째는 확률적 사고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손절을 할 수 있느냐예요. 간단해 보이지만 손절에도 굉장히 많은 장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절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 같은 게 굉장히 구체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손절은 일단 하나의 약속이에요. 손절은 약속이다. 누구와? 자기에게 돈을 맡긴 사람과 혹은 회사와 저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룸에 있었으니까 회사에서 하루에 손실이 나면 1,000만 원만 허용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무엇보다 이 1,000만 원을 지켜야 돼요. 내가 이 1,000만 원을 못 지킨다. 뭐 마이너스 1,200만 원이 나기도 하고 어떨 때 흥분해서 마이너스 1억이 났어요. 그럼 회사 관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최악의 경우는 1,000만 원을 지키는 남자라면 5일간 마이너스 5천만 원이 될 텐데 손실한 대로 못 지키는 사람한테 맡겨두면 5일간에 마이너스 5천이 아니라 마이너스 5억이 돼 있을지 마이너스 10억이 돼 있을지 이런 배임 횡령 관리 자체가 불가능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손절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통계적 사고를 아무리 잘하는 주니어를 뽑아 놓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 손실이 발생하면은 약간 멘탈 붕괴가 이루어지잖아요. 멘탈 붕괴가 이루어지면 이성적인 사고가 모두 날아가 버립니다. 멘탈 붕괴가 되게 쉽게 이루어져요. 20세기, 21세기 경제학이 찾아낸 가장 위대한 이론 중에 하나가 행태제모학이죠. 행태제모학이 뭔지 모르신 분들은 뭐 생각에 대한 생각 같은 책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행태제모학의 근본적인 거는 우리가 비합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친구가 카지노에 갔어요. 도박 중독에 빠진 이유는 다 비슷해요. 이 행태제모학 때문입니다. 카지노에 갔는데 한 10만 원 가지고 놀다가 생각해보니까 여자친구한테 사줄 백을 사주려고
한 100만 원 정도를 준비를 해놨어요. 굉장히 소중한 날이어서 그걸 선물을 주려고요. 그래서 절대 잃으면 안 되는 돈인데 근데 이거를 굴려서 더 좋은 걸 사주자 이런 생각으로 되게 나이브하게 시작한 거죠. 우찌우찌 하다 보니까 그 100만 원을 다 날렸어요. 멘탈이 이제 붕괴가 되는 거죠. 이 돈은 날리면 안 됐던 돈인데 이제 어떡하냐. 그 100만 원을 잃은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서 끊고 나가지를 못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모르는 척 기도를 통해서 나한테 닥친 이 정도의 어떤 비극을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100만 원을 더 뽑아서 혹은 뭐 마이너스 통장이나 어떤 무슨 신용대출금 같은 거 받아서 200만 원, 300만 원을 추가로 투자를 해요. 이 친구는 2, 300을 날릴 수 있다는 거에 집중을 못하고 줬어야 되는 선물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심리적 고통이 너무 커서 막 무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첫 100만 원을 잃는 고통은 대단히 크지만 가면 갈수록 그 고통이 적어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된 거예요. 지금 카지노에서 1000만 원을 잃었어요. 근데 실수로 또 100만 원을 더 잃은 거예요.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더 잃었어요. 그러면 그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더 잃은 거는 처음에 100만 원 잃은 것보다 훨씬 덜 아프죠. 아무렇게나 되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쯤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렇게 된 거 이 1100만 원 다 돌려받아야겠다. 그래서 500만 원을 더 뽑고 1000만 원을 더 뽑고 그래서 1억까지 가요. 1억쯤 되면 인생이 벌써 망가져 있잖아요. 1억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잃는 것은 정말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이런 일은 늘 있어 왔다라는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그 고통의 양이 감소하면서 비합리적인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그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